안녕하십니까. 개망난이 조원석 특검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예요. 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아마 근데 이거 대통령의 계엄의 배경이 뭐냐, 뭐 때문에 이게 계엄이 됐냐, 이걸 좀 확인해보고 회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뜻을 다 모아서 찬반 여부를 우리가 정하자. 이래가지고 이거 회의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당사에서 모이라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국회로 모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그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 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의 뜻을 다 모아서 당론을 정해서 하는 게 맞죠. 그냥 무조건 한동훈이가 모이라 하니까 18명 당론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해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계엄처럼 중요한 국가적인 사태는요, 당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당의 뜻을 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이다, 반대다, 아니면 자율투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회의를 한 다음에 가야지. 그냥 무조건 모이라 하고 뛰어가가 야당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냥 반대 해제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당 의원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계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잖아. 전화가 미리 말을 못하고 미안하다. 그렇죠. 이렇게 미리 말을 안 한 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는 잘 된 거죠. 미리 또 말했으면 추 원내대표가 또 반대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화해가지고 미리 상의를 못해 미안하다. 오히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거기 당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그거는 당론을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들 여러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니까 회의부터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국회 달려가서 반대부터 하는 게 이거는 여당의 자세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조원석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정조준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계엄 해제 표기를 막았다. 이러니까 내란 공범이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이었고 왜 이제 회의를 하려 했고 장소가 바뀌면서 이런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술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보고 오라 그랬죠. 내란 특검이. 근데 그래도 그나마 안철수는 좀 나아. 안철수가 나 못 간다. 아니,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왜 부역자로 수사에 왜 협조해 주느냐. 나 못 간다. 이러면서 특검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도 당황했던 것 같아. 하여튼 처음에 안철수 보고 좀 오가 참고인으로 진술 좀 해주세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질문하려고 참고인 소환했는데 안철수는 강하게 안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간 놈이 누구다? 바로 김상욱이죠. 김상욱이는 지금 이게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이 자는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이미 김상욱이가 30일 날 특검에 가가지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서 특검에 가서 부역자의 역할을 해가 이미 진술을 한 게 김상욱입니다. 이것만 해도 치가 떨리죠. 자기가 어느 당 누구 때문에 배지 달았는데 배지 누구 때문에 달았냐. 한동훈 배지 줘가지고 공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국민 추천 제도. 국민이 누가 니를 추천했냐. 니를 아는 사람이 어디냐 국민 중에. 그때 니 아는 사람이 어디냐. 하여튼 이 김상욱이가 30일 날 특검에 가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30일 날. 근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태입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조경태도 17일 날 참고인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뜹니다. 이놈이 이거 받으면요. 바로 당에서 그냥 제명식이 됩니다. 안철수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야, 조경태, 안철수도 안 하는 짓을 네가 하고 있네. 네가 이게 특검 가가지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 네가 이게 그 내란당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탈당해라고, 김상욱이처럼. 조경태, 탈당해라고. 김상욱이처럼 이게 차라리 탈당해라고. 당에 남아서 당대표를 녹였다는 놈이 그래 특검에 가가지고 당을 완전히 해산시킬 수도 있는 이런 그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이 맞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온 놈이 17일 날 특검에 가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 수 있는, 특히 동료 의원들을 내란의 공범으로 몰 수 있는 이런 그 자의극을 연출하면요. 이거는 당에서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도려내야 된다고. 당이 무조건 그 당원들 뭐 숫자나 의석 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세포도 있어 몸에요. 몸에 다 세포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암세포 같은 건 도려내야지 다른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또 이게 도려내면요. 또 이게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거든요. 썩은 고름은 짜내고 암세포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숫자 많다고 이게 집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제가 전에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좌파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야 지피적이면 백전불태다. 그래서 제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빨간 레닌, 마르크스 레닌주의 할 때 그 레닌 있잖아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그 자서 일대기를 쓴 이거를 아주 제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게 계속 레닌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볼셰비키하고 맨셰비키가 싸우는 게 나옵니다. 볼셰비키. 이게 레닌은 이제 다수파라고 볼셰비키. 그 다음에 맨셰비키 소수파인데요. 요거는 처음에 이름이 생길 때 그렇다는 거지.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전부 맨셰비키가 다수파였어요. 이름은 그게 우리말로 이름은 볼셰비키가 다수파란 뜻이고 맨셰비키가 소수파란 뜻인데, 그러게 실제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보면 볼셰비키가 다수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2017년에 그 10월 혁명, 1917년에, 그렇죠. 1917년에 2월 혁명이 있고, 이게 맨셰비키 혁명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10월 혁명, 이게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는. 근데 그때까지 10월까지요. 한 번도 그 볼셰비키가 다수인 적이 없었어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할 때요. 그때 이거 10월달 혁명할 때 그 직전에 볼셰비키 당원이요. 24,000명 밖에 안 됐습니다. 24,000명. 이게 혁명하면서 20만까지 늘었죠. 지금 이게 국민의힘은 70만 넘어요. 근데 볼셰비키가 정예당원, 혁명적인 지도자, 정예당원 24,000으로 혁명을 성공시킨 거예요. 당에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이게 투사들 2만 명만 제대로 된 정예당원이 있으면요. 정권 잡습니다. 정권 잡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뭐 한동훈 세력, 조경태 세력, 뭐 이준석 도려내도요. 충분히 우리가 집권합니다. 진짜 자유우파 철학의 확고한 정예당원 2만 명만 있으면요. 권력 잡습니다. 자유우파 혁명을 통해 그쪽은 이게 마르크스 혁명을 했죠. 마르크스 혁명,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 근데 우리는 자유우파 혁명은요. 2만 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숫자 많은 뭐예요? 전부 싸울 줄도 모르고 무기력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2만의 정예당원이 있으면 자유우파 혁명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우리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역사책을 보면서 야, 지금도 지금 국민이 보면 뭐 친윤, 친한 이게 계속 볼셰비키, 맨셰비키가 몇십 년 싸우듯이 지금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딱 두 동강 나가지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결국에 볼셰비키가 혁명하고 다 나머지는 축출됐지 않습니까? 맨셰비키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무조건 이게 통합이 능사는 아니에요. 도려낼 건 도려내고 이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지금 이게 둘이가 계속 싸우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져요. 오히려 이게 한동훈 세력, 전부 이게 조경태 세력 도려내 보세요. 지지율 바로 30% 갑니다. 바로 30% 간다니까 계속 싸우니까 지리멸렬하니까 양쪽 다 지지율이 안 노는 거예요. 딱 도려낼 세력 도려내고 정의당은 70만이 있는데 70만이 아니더라도 정의당은 2만만 싸울 줄 아는 사람 2만만 있으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2만만 있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바로 이게 개딸 제압하고 정권을 이렇게 이재명 끌어내리고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역사를 보면서 요즘 이게 고민하는 화두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내란 공범으로 정조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정치보복 수사. 이게 바로 이재명의 부역, 하명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상우가 먼저 나가서 진술을 해가지고 부역자를 했고 그 다음에 조경태가 17일 나간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기사가 떴잖아요. 조경태, 요거 나가면요. 바로 고날짜로 제명을 시킨다. 바로 당대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서 제명을 시킨다. 안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도 아닙니다. 자기 당을 없애려는 자를 대표로 놓으면 바로 제명시켜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여튼 한동훈 조경태 세력을 깨끗하게 도려내도요. 새로운 세포가 솟듯이 그러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제대로 자유민주 체제 혁명을 하겠다. 이런 정에 싸울 줄 아는 정의당은 몇만이면 충분하다. 볼셰비키가 2만 4천으로 권력을 잡았듯이 우리도 2만이 뭐야.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 10,000명만 있어도 이재명 정권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